안녕하십니까. 예도는 지금부터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25번째 강좌를 시작합니다. 세기의 강좌겠죠.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가는 시간인데 벌써 12절 중후반에 도착했습니다. 중후반부터 24번째 강좌에서 마쳤던 부분부터 시작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오늘도 이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의 사유에 깊이 천착하여 그죠? 예도와 함께 사유의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지금부터 좋아요 까먹지 마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가능하신 분은 예도TV를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예도가 강의를 시작합니다. Die heute viel gebrauchte Rede der Menschheit seine Umwelt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주위 세계를 갖고 있다라고 오늘날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 말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주위 세계를 갖고 있다는 거야. 이걸 다른 말로 움벨트는 주위 세계, 환경 세계라고 말할 수 있어. 여러분들 자신의 움벨트를 갖고 있죠, 다. 이게 오늘날 하이데거가 살았던 그 시대에 서구 유럽에서 아주 자주 사용되었던 거예요. 사실 환경공학은요, 오늘날 독일에서도 아주 유명합니다. 환경공학 쪽으로는. 그래서 환경을 공부하러 오는 분들도 많아요, 독일에. 그래서 오늘날 자주 사용되는 인간은 자기 자신의 주위 세계, 환경 세계를 갖고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존재론적으로 이 갖고 있다라는 것이 규정되지 않은 채 머물러 있는 한 존재론적으로 아무것도 의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간이 자신의 주위 세계를 갖고 있다 해서 갖고 있다라는 것을 존재론적으로 해명해야 된다는 거야. 따라올 수 있겠죠. 그게 이 가진다라는 거, 이런 주위 세계를 갖고 있다라는 거, 이것을 존재론적으로 해명해 들어가야 된다는 거. 하이데거는. 그래서 이 갖고 있다라는 것은 그것의 가능성에 따라서 볼 때는 실존론적인 그러한 내 존재의 실존론적 구성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내 존재에서 내 존재의 실존론적 구성에다가 근거를 두고 있는 게 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세계와 주위세계는 인데어벨트 자인의 실존론적 구성에 근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뭔 말인지.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자로서 현 존재는 주위세계적으로 환경세계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 존재자를 명백하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주위 세계를 발견하죠, 그죠?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 세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알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하여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세계를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주위 세계를 알고 소유하고 갖는다는 것, 이게 존재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이데거는 지금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존재적으로 어떤 주위 세계를 갖는다고 하는 이 존재적으로 통속적인 이 언급은, 이 말은 존재론적으로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위 세계를 소유한다, 우리가 환경 세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통속적인 존재적인 언급은 존재론적으로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왜 그런지 봅시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서 현존재의 존재를 존재론적으로 충분히 규정하는 것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존재의 존재를 충분히 존재론적으로 규정할 때에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세계 내 존재의 내 존재를 존재론적으로 해명해야 된다는 거야. 그것은 바로 우리의 환경세계와 관계되어 있고, 이 환경세계를 소유한다는 것, 그것은 존재론적으로 이 세계 내 존재의 내 존재를 해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생물학에서 무엇보다도 바얼이라고 하는 그 카에 바얼이라고 하는 사람 이래로, 이 생물학자겠죠. 생물학에서 이러한 존재 구성이 사용된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철학적 사용을 위하여, 이것의 철학적 사용을 위하여 생물학주의로 추론해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생물학에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사실은 생물학주의로 추론해 나가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생물학에서 이런 존재구조를 사용하는 건 역시도 현존재의 존재론적 구성틀에 근거해서만 생물학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생물학 역시도 실정 학문으로서 이 구조를 결코 발견하거나 이 구조를 규정할 수 없는 거야. 생물학은 이거를 발견하고 규정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따라갑니다. 그것은 그 구조를 전제하고 지속적으로 그 구조를 사용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생물학은 이것을 규정하거나 이것을 찾아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전제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생물학 역시도 하이데거가 하고 있는 이 세계 내 존재라고 하는 근본 구성틀의 존재론적 질문에 을 전제하고 있고 이것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지금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구조 자체는 그러나 또한 주제적인 생물학의 대상의 주제적 선언으로서 철학적으로 그것이 앞서, 그죠? 그것이 앞서 현존재의 구조로서 개념 파악되어 있을 때에만 철학적으로 해명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현존재의 존재 구성, 그죠? 이건 역시도 생물학에서 말하는 이러한 구조를 다루는 것 역시도 현존재의 존재를 해명할 때에만, 곧 세계 내 존재의 존재 구성틀을 자인스페어 파숭을 해명할 때에만 응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념 파악된 존재론적 구조의 방향을 잡는 것으로부터 비로소 결여의 방식으로만 생명의 존재 구성은 선언적으로 윤곽 잡혀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생물학 역시도 다양한 생명체들을 다루고 환경세계를 다루고 그 모든 것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결국 하이데거가 하려고 하는 인간의 현존재의, 그죠? 근본 구성틀인 세계 내 존재 일반에 대한 그 존재론적 질문에 근거하여 그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기로부터만
오직 생물학 역시도 자기 자신의 그 연구의 주제를 확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의 주제적 연구 역시 하이데거가 자신이 하려고 하는 세계 내 존재의 존재론적 질문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야, 정말 재밌죠, 그죠? 계속 진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줄 빡빡 치십시오. 배려로서의 세계 내 존재는 존재적으로나 존재론적으로 우위를 갖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현존재 분석론에서 이 구조는 그것의 근본적인 해석을 경험하게 돼. 그러니까 현존재 분석론을 앞으로 계속해 나가게 되는데 생물학, 인간학, 그 다음에 신학, 모든 학문들이, 심리학, 이 모든 학문들이 현존재의 근본 구성틀, 곧 세계 내 존재 일반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히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현존재 분석론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스스로 밝혀질 것이다 라고 하이데거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갑니다. 할 게 너무 많아서 시간이 아까워. 1시간 안에 더 많은 것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나 하나도 빠지지 않고 철저하게 하이데거를 따라가야 돼요. 예도는 그 사명이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러나 지금까지 주어져 있는 이러한 존재 구성 틀에 대한 규정은 배타적으로 부정적인 진술 안에서만 움직이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내 존재는 이런 것이 아니다. 세계 내 존재의 내 존재는 이런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규정해 나가는 부정적 진술에서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질문하고 있고요. 우리는 언제나 오직 이러한 이러한 근본적인 내 존재가 무엇이 아닌지만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내 존재는 이런 것이 아니다. 내 존재는 이런 것이 아니다. 내 존재는 이런 인식론적인 주객 철학의 어떤 그러한 주체 객체의 분리의 철학이 아니다. 이런 방식으로 부정적으로만 규정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인데얼 타트 사실이 그렇다 인정하는 거죠. 사실이 그렇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특징 지음의 이러한 지배, 이러한 우위 지배는 어떤 우연이 아니야. 이것은 차라리 자체로서 그 현상의 독특성을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진술은 그 구성 자체가 현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야. 그것 자체가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를 통하여 참된 현상 자체의 적절한 의미에서 이러한 부정적 진술은 자체로 긍정적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계속 사태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세계 내 존재의 현상학적 제시는 위장이라든지 감춤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특징을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하이데거가 말하는 위장, 페얼슈텔룽, 그 다음에 감춤, 페얼데쿵, 이러한 은폐와 감춤과 위장, 이런 개념을 거부해.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그 이유는 바로 이 현상은 언제나 이미 각기 그때마다의 각각의 현존재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현존재가 있는 곳에는 이런 세계 내 존재의 구성이라고 하는 이 구성틀이
현존재가 가는 곳에는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위장이라는 말이라든지 감추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은폐의 개념들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그런 것은 바로 그것이 현존재의 근본 구성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상 자체, 세계 내 존재의 구성틀인 이 현상 자체가 현존재의 근본 구성을 형성한다라는 거. 맞죠? 이해가 되죠? 따라오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 현상 자체가 그것의 존재와 더불어 그것의 존재 이해를 위하여 각기 그때마다 이미 열어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존재에 거기에 있으면은 세계 내 존재의 현상이 나타나 있고, 그리고 그의 존재와 더불어서 뭐야? 응? 각기 그때마다의 존재 이해가 열어 밝혀져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현존재의 존재는 현존재 자신과만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요. 예도의 존재는 이 세계 안에 있는 현존재적이지 않은, 예도적이지 않은 사물 존재자와도 관계되어 있고, 세계 내 존재의 다양한 타자들과도 관계되어 있고, 그리고 다양한 세계 내 존재 안에 있는 다른 사물 존재자 및 타자 존재자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예도의 존재는 예도 자신과만 관계 맺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당연한 거지. 내가 발 딛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예도의 산책로에서 공원이, 그죠? 공원에 발 딛고 있는 예도의 거기에가 예도 자신과만 관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도의 존재는 언제나 예도를 초월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변하는 거야. 그래서 존재는 초월인 거예요. 초월.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은 Das Phänomen ist aber auch zumeist immer schon ebenso gründlich missdeutet oder ontologisch ungenügend ausgelegt, 이렇게 나와요. 가끔 독일을 읽어드리는 게 독일어로 따라오는 인간이 또 있거든.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중요할 때 독일어로 읽어드립니다. 예도가. 이 현상은 그러나 대개 언제나 이미 철저하게 잘못 해석되어 있거나 또는 존재론적으로 충분하게 해석되어 있지 않은 거야. 불충분하게만 해석되어 있는 거야. 잘못 해석되어 있어. 이해가 돼요? 자, 계속 나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떤 점에서 본다는 것, 어떤 방식으로 본다는 것, 여러분, 그리고 하지만 대개 잘못 해석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현존재 자신의 이러한 존재 구성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태를 보고 인식론적으로 어떤 사태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는 것, 그것은 바로 그 보는 자의 존재론적 구성인 세계 내 존재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당연한 거지 뭐.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존재 구성에 따라서 현존재는 자기 자신을 또한 그의 세계 내 존재를 존재론적으로 우선 그 자신이 아닌 그의 존재로부터, 그리고 그 존재자로부터 이해하며, 그러나 그의 세계 안에서 그를 만나는 그런 존재자와 그것의 존재로부터 이해한다. 줄 빡빡 치십시오. 잘 들어야 돼요. 여기서 요 부분에서 들어야 돼요. 뭔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의 존재를 여러분들 자신으로부터 이해할 수 없어. 왜?
우리의 존재는 다 이 세계 안에 있는 공적 영역 안에 연결되어 있어. 그러니까 나는 나의 존재를 내가 이 세계 안에서 만나는 다른 존재자로부터, 그리고 그 존재자의 존재로부터 나는 나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내 자신으로부터 나에게 투명하게 나의 존재가 드러나는 그런 확실성을 얻을 수 없는 거야. 이해가 되죠? 여기서 하이데거는 포스트 모던 철학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나는 나 자신에게 자명하게 내 존재가 드러나지 않아. 나는 언제나 이 세계 내 존재의 공적 영역 안에 들어와 있어요. 거기로부터만, 그 존재로부터만 내가 나 자신을 이해하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죠? 타자와 더불어서 이해하는 거고, 이 세계와 더불어서 내가 내 자신이 속해 있음을 보는 거예요. 인식론은 이미 존재론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한 거야. 할 게 많아요, 여러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존재 구성은 언제나 이미 현존재 자신에게 알려져 있으며 그 안에 알려져 있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이 세계 안에 공적 영역으로 여러분들의 존재가, 여러분들의 거기에가 이 세계 안에 있는 사물 존재자 및 예도로 보면 뭐야? 공원에 있는 나무, 그리고 인천이라는 장소, 인천의 논현이라는 장소, 특정한 장소에 그 장소 안에서 다른 존재자 및 다양한 다른 인간들과 더불어서, 타자들과 더불어 있는 그 공적 영역의 예도에 거기에 있음이, 그죠? 이런 공적인 것과 더불어 있음과 함께 예도가 내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존재는 내게 아니라 이미 세계 안에 있는 공적 영역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이해가 되죠? 하이데가 하여튼 징그러운 인간이야, 여러분. 앞으로 점점 느낄 거면 진짜 끈덕진 인간.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존재 구성이 인식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러한 과제에서 명백한 인식은 자기 자신을 세계 인식으로서, 곧 세계에 대한 영혼의 관계, 법내적 관계를 위한 세계 인식으로서 취한다는 거예요. 맞죠? 뭔 말이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있고 이 세계와의 관계가 있죠, 인식론적으로. 그런 법내적 세계 인식, 그거는 전부 다 인식론에서 말하는 거예요. 펠트 에얼 캔넨 세계 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과 더불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계 인식 안에는 이미 언제나 인식자의, 현존자의 인식자의 세계 내 존재를 전제하고 있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내가 세계 곁에 있음을 전제하고 내가 특정한 세계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지금 공원을 보고 있는 건 예도가 존재론적으로 이미 세계 곁에 있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실존론적 공간성을 전제할 때에만 예도가 특정 세계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야, 계속 갑니다. 열차는 달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예인, 세계를 인식한다는 것, 혹은 로고스, 세계에 말을 걸고 세계에 대하여 협의를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세계 내 존재의 일차적 양태로서 기능하는 거예요. 맞죠? 세계 내 존재의 일차적 기능이 뭐야? 첫째, 세계를 인식하고
그리고 세계에 대하여 말을 걸고 협의하는 거야. 안슈프렉션하고 배슈프렉션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런 것들은 1차적 양태로서 기능한다. 그런데 이것이 그런 것으로서 개념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계 내 존재의 1차적 그러한 양태로서 기능한다라는 거. 개념 파악되는 순간 뭐죠? 세계 내 존재의 통째로 인식론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계 내 존재에 전제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동안, 내가 세계에 빠져 있는 동안 나는 빠져 있겠죠. 그죠? 그런데 내가 어떤 특정한 대상을 인식론적으로 인식할 때는 요게 은폐돼 버려. 그러니까 세계 내 존재라고 하는 그 가장 큰 존재론적 개념은 인식론적으로 우리가 세계를 인식할 때 언제나 이미 전제되어 있는 거야. 그 근거 위에서만 우리는 이 세계를 인식하고 로고스 세계에 대한 협의하고 세계에 말을 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러한 존재 구조가 존재론적으로 접근되지 않은 상태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나 또한 존재적으로는 세계라는 존재자 및 영혼이라는 존재자 사이의 관계로서 경험되기 때문에, 두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존재가 1차적으로 우선 존재론적인 세계 내부적 존재자로서의 존재자에게 존재론적 발판을 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존재가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언급된 존재자, 곧 이 언급된 존재자들 사이의 이 관계를 이러한 존재자들의 근거 위에서, 그리고 그것들의 존재의 의미에서 눈앞에 있는 것으로서 개념 파악하는 것이 시도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인가 하면, 내가 어떤 존재적으로 어떤 것들에 대하여, 존재론적이든 존재적이든 어떤 것에 대하여 접근할 수 없을 때 인식론이 가능한 거예요. 요거 정신 차리세요. 그러니까 세계 내 존재라고 하는 것이 존재론적으로 규정되면은 내가 인식론적으로 어떤 사태를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주객 철학이 가능한 것은 세계 내 존재라는 게 전제될 때 가능하죠. 그런데 내가 주체와 객체라고 하는 어떤 대상을 본다라는 이 주객이 분리된 상태에서의 현상은 세계 내 존재가 은폐되어 있는 거야. 맞죠? 뭔 말이지? 예도가 지금 공원에서 이 나무를 봐. 그런데 예도가 세계 내 존재 이 전체의 구조는 은폐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뭐죠? 이러한 구조가 은폐되어 있지 않을 때는 존재론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야. 그 인식론이 가능한 거는 세계 내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은폐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근데 세계 내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면 인식론이 은폐돼 버려. 이해가 되죠? 이건 당연한 거죠, 그죠? 그게 나는 이 세계에 빠져 있을 때 나의 인식은 없어. 여러분 인식 없을 때 많잖아. 멍하게 세계에 빠져서 막 다닐 때. 그래, 내가 어떤 특정 대상을 인식론적으로 잡아서 나의 주프젝트가 오프젝트와 분리되어서 어떤 대상을 볼 때는 세계 내 존재로서의 존재론적 구조는 나의 인식에서 은폐된 거야. 없는 게 아니라 잠시 은폐된다고. 이걸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이데거의 대단한, 되게 어려워, 여러분, 그지?
근데 뭐 얘도랑 같이 가면 다 잡아내요. 여러분들이 잡아내고 있잖아 지금.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세계 내 존재는 전 현상학적으로 경험되고 알려져 있어. 여러분들 이게 세계 내 존재라는 게 여러분들이 세계 안에 있음, 이 존재론적 구조가 여러분들이 학문적으로 인식하고 현상학적으로 규정해 갖고 아는 거야. 그게 아니요, 학문적이고 현상학적인 거는 2차적인 거야. 세계 내 존재는 이미 전 학문적이고 전 현상학적인 거야. 현상학 이전에 우리의 선언과 같은 거예요. 그죠? 이건 현상학이 그 기반 위에서 현상학적 학문을 주장할 수 있는 거야. 학문은 언제나 2차적인 거라고. 어제 했죠, 이미. 전 학문 할 때. 요 현상학도 그런 뜻이라고. 계속 나갑니다. 그러니까 세계 내 존재는 존재론적으로 부적절한 해석의 길 위에서는 보여지지 않는 거야. 보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따라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현존재의 구성을 이제 오직 정확하게 말하면 자명한 어떤 것으로서 부적절한 해석을 통한 특징 안에서 현존재의 구조를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 말은 이런 뜻이야. 자기가 세계 내 존재 안에 구조화되어 있음을 망각하고 무시하고 그거를 무시할 상태에서만 내가 예도가 지금 공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어떤 나무를 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은폐되어 있어? 내가 이거를 인식하는 것은 내가 세계 내 존재 안에 있는 다른 관계성들을 삭제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존재론이 미리 전제되어 있을 때에 인식론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식하는 자는 마치 이 존재론이 은폐되어 있음을 무시하고 이 자기가 인식론적으로 보고 있는 게 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도가 하이데가 존재 시간 잡으면 예도도 막 빠져들어가. 시간이 언제 갔는지를 몰라요. 1분이 지났는지 5분이 지났는지를 몰라. 진도를 보고 대략 시간이 얼마 갔겠다 아는 거야. 예도도 진도를 보고. 자, 이런 방식으로 현존재의 구성은 이때 인식론을 위한 문제의 자명한, 이거 전부 다 헛설 용어입니다. 에비덴트, 자명한, 그 직계 아니니까 이렇게 써놓은 거야.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았어요? 비판하는 거라고. 오직 이런 방식으로만 현존재의 구성은 인식론의 문제를 위한 자명한 출발점, 인식형이상학의 문제를 위한 자명한 출발점이 되는 거야. 뭔 말이죠? 인식론의 자명성은 세계 내 존재의 존재론적 질문을 망각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언제나 이미 내가 나무를 인식할 때는 내가 세계 안에 내던져져 있는, 세계 곁에 있는 존재임을 망각하고 있다. 맞죠? 뭐가 먼저야? 내가 세계 안에, 세계 곁에 있는 존재, 내 존재의 존재 방식을 갖고 있음을 전제하지 않으면 인식론은 불가능하다는 거야. 네가 말하는 그 인식론적 에비덴트는 환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돼요? 여기서 데리다가 후설을 깔 수 있는 저걸 얻은 거. 이 예도의 강좌에서만 들을 수 있어. 이것도 목소리와 현상, 여러분.
거기서 데리다가 훗살을 까잖아. 그 자명성, 아유, 그런 게 있나? 그 자명함은 존재를 망각했을 때만 가능하고, 세계 내 존재를 망각했을 때. 물론 후기 훗설로 가면 뭐 생활 세계 얘기하고 하는데요. 뭐 훗설 전공자들이 또 그걸 또 갖고 와서 또 옹호할 수는 있겠죠. 거기까지만 할게요. 예도는 어쨌든. 자, 그러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주체가 객체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역으로 객체가 주체와 관계 맺고 있는 것보다 더 자명한 것이 무엇일까? 인식론에서는 이렇게 너무 자명하잖아. 예도가 세계와 관계를 맺고 있고, 세계가 예도와 관계를 맺고 있는 거야. 이거보다 더 자명한 게 있나요? 그런데 뭘 잊어버린 거야? 그 두 개가 분리돼서 관계를 맺기 전에 나는 언제나 이미 세계 곁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주객 철학의 단점이 뭐죠? 이러한 존재론적 질문이 파괴되니까 지가 형성하는 존재로부터 인식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망각해버려요. 나는 내가 인식하기 전에 세계 안에 기분 잡혀져 있음이 먼저임을 망각하고 내 기분이 단지 알고 지랄을 하는 거야. 알고 보면 그 기분은 이미 세계와의 관계 안에서 형성되어 있는 게슈팀트하이트, 기분 잡혀져 있으며, 이것에 근거해서만 내가 기분이 좋다, 기분이 나쁘다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기분은 여러분들 자신의 것만이 아니라는 거야. 하이데거는 맞죠? 이미 세계와의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이상한 슈팅몽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할게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하여 잠깐 갖고 왔습니다.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체 객체의 관계는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것은 그것의 현 사실성 안에서 침입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매우 치명적인 전제로 머물러 있어. 왜냐하면 그것의 존재론적 필연성과 무엇보다도 그것의 존재론적인 의미가 어둠 속에 빠져 있을 때 이것은 치명적인 전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주체 객체는 세계 내 존재를 망각하고 세계 곁에 있음을 없애버린 철학이기 때문에 그 주체가 보고 있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객체를 주체가 분리해서 그 대상을 내가 통제할 수 있고 그 대상을 보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림도 없는 얘기죠. 내가 보고 있는 게 다야? 아니, 내가 못 보고 있는, 내가 보는 관점이 아닌, 내가 못 보고 있는 지금 드러난 존재가 다야? 아니요. 내가 그 존재를 보고 있는 거 외에 내가 못 보는 게 더 커. 그걸 망각했다고, 철학이. 그래서 존재보다는 이 무가, 비존재가, 진리보다는 비진리가 드러난 것보다는 감추어진 것, 이것을 변증법적 관계로서 함께 봐야 된다는 거야. 이것이 바로 니체의 관점주의와 같이 가는 거야. 그러나 관점주의는 이런 세계 안의 존재론적 구조를 함께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인식론적으로 니체는 최소한 이 존재가 인식적으로 내가 보고 있는 게 다가 아님, 내가 보는 이 존재가 다가 아니고 이 존재 못 보는 다른 관점에서 내가 못 보는 것이 있음을 알려준 거야, 철학에. 이해가 되죠?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내가 해석하는 거야. 내가 확정할 수가 없어. 왜? 내가 그 모든 존재를 다 볼 수가 없거든.
이해가 돼요? 이런 엄청난 게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주객 철학은 안 되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야. 자명한 거, 하이데거는 뭐야? 네가 보고 있는 에비덴트 에얼 켄트니스, 그 자명한 인식이라는 거는 네 관점에서 네가 가진 환상이라는 거야.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네가 보는 그 자명한 인식 역시 이 세계를 해석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니체가 가르쳐 줬죠, 여러분. 계속 갈게요. 그래서 세계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그리고 배타적으로 오직 내 존재의 현상을 법례적으로 대표하고, 그리고 인식 이론을 위해서만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실천적인 행동은 비이론적인 행위로서 이해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이러한 인식의 우위가 그것의 가장 고유한 존재 방식을 이해하는 것, 이러한 인식의 우위를 통하여 그의 가장 고유한 존재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잘못 인도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내 존재는 세계 인식과 연관하여 훨씬 더 날카롭게 부각되어서 밝혀져야만 되고, 그리고 그것 자체를 내 존재의 실존론적 양태성으로 분명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하이데거가 12절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기가 예도에 코를 쌌습니다. 자, 이건 뭔 말이죠? 뭔 말이야? 인식론의 우위가 되면은 그것의 고유한 존재 방식의 이해는 잘못 인도될 수 있어. 왜 그렇죠? 아까 다 했는 거예요. 이게 제일 결정적인 거야. 그래서 세계 인식이라는 개념을 13절에서 따로 언급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거야. 뭐가 환상인 건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인식론의 자명성을 강조하게 되면 내가 못 보는 다른 세계 내 존재 안에 있는 존재론적 질문이 뭐야? 파괴돼 버려요. 인식론의 강조는. 그래서 이 인식이라는 개념이 존재론에 근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밝혀야 되고, 그 인식이라는 게 왜 환상인지, 왜 존재론적 질문과 존재론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세밀하게 밝혀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13절에서 하겠다. 그리고 여기서 인식이 우위가 되면은 존재 방식은 잘못 인도될 수 있다는, 이해가 됐죠? 인식론은 존재론에 근거하고 있다. 결국은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재밌었죠, 여러분? 그런데 예도는 지금 끝낼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13절. Die Exemplifizierung des Inseins am einem fundierten Modus das Welt erkennen. 뭐죠? 이러한 근거 지어진 양태, 세계 인식의 방향을 잡은 채로 내 존재를 Exemplifizierung, 법례화 시켜보자. 내 존재를 세계 인식과 연관하여, 세계 인식이라는 이 말이 내 존재, 세계 내 존재의 존재론적 토대에 근거하고 있음을 이제 밝히겠다. 인식이라는 거는 존재 개념에 근거하지 않으면 환상이다 이 말이야. 이거를 이제 13절에서 밝혀나가겠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철학이 뭔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13절에 여러분 인식론을 박살냅니다. 어떻게 박살내는지 한번 봅시다. 그거는 오늘 25번째 강좌에서 끝내진 못하겠지만 맛을 보다가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조금 더 해야 여러분들 이 존재 시간 전체를 읽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범위를 예도가 정하겠죠. 그죠? 고민을 얼마나 하겠어. 이걸 조정해야 되는데 좀 더 해야 됩니다. 계속 할게요. 세계의 존재가 현 존재의 근본 구성 틀이라고 한다면 맞죠? 맞지? 이거 다 이해가 돼야 돼요. 현 존재의 근본 구성인 이 세계의 존재, 그 안에서 현 존재가 대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일상성의 양태 안에서 특히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현 존재는 또한 언제나 이미 세계의 존재는 언제나 이미, 그죠? 언제나 이미 존재적으로 경험되어야만 한다. 맞죠? 아니, 세계의 존재가 우리 인간 현 존재의 근본 구성틀로서 작용한다면 그 세계의 존재, 이 세계의 존재는 또 이제 일상성하고 연결돼요. 하이데거한테서. 그게 또 배려예요. 그건 나중에 좀 더 살펴보겠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계의 존재라고 하는 게 우리 일상 안에서 경험돼야 되는 거겠죠.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어떤 것이 총체적으로 감추어진 채 머물러 있는 것은 이해될 수 없는 것일 것이다, 이 말이에요. 특히 현 존재가 존재 이해, 그 자신의 존재 이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뭔 말이죠? 우리의 현 존재, 우리 인간 존재는 자기의 존재 이해를 다 갖고 있어.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로부터 우리는 세계의 존재라고 하는 것 전체는 아니더라도 이 존재 이해 안에 이미 세계의 존재에 대한 이해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체적인 감추어져 있음은 불명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규정되지 않은 채, 규정되지 않은 상태로 기능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 존재는 그 자신의 존재 이해를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체가 감추어져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미 현 존재의 존재 이해 안에는 세계 내 존재에 대한 이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존재를 이해할 때 여러분 자신과만 관계합니까? 여러분들의 인식인 주체와만 관계해? 아니, 나의 존재 이해 안에는 타자와 세계와 이 세계의 모든 다른 사물 존재자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 계속합니다. 그러나 이 세계 인식의 현상이 자체로 경험되는 한에 있어서 그 현상은 또한 이미 외적이고 형식적인 해석 안에 빠진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세계 인식의 현상은 특정한 외적 해석과 관계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지표는 오늘날 여전히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인식의 정립인데, 그게 뭔지 알아요? 바로 주체와 객체 사이의 관계로서의 인식. 맞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는 진리만큼 허상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뭔 말이죠? 여러분들이 인식이라는 개념을 쓸 때는 거기서 중요한 개념이 뭐야? 주체와 객체를 나누어야 돼. 내가 자기의식은 뭐야? 자기를 인식한다는 건 뭐야? 내가 나를 대상화해서 나 자신을 나의 인식의 대상으로 만든다는 거죠. 이미 주체와 객체가 분리돼야 되는 거야. 모든 인식은. 그죠? 그런데 이러한 분리와 주체 객체의 관계의 전제는 이런 것들은
진리도 많이 포함하고 있지만, 바르하이트도 포함하고 있지만, 레얼하이트, 비어있음, 허상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나갑니다. 주체와 객체는 결코 현존재 및 세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줄 빡빡 치세요. 여기서 줄 빡빡 쳐. 하이데거가 말하는 세계라는 개념과 현존재라는 개념 분명히 있죠. 이것은 지금 하이데거가 지금까지 데카르트와 칸트와 헤겔까지 이어져 왔던 주체 철학, 주체와 객체의 관계, 주체로부터 객체를 분리시키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주체와 객체의 관계의 철학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뭔 말이죠? 나중에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설명하고 끝냅니다.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말하는 현존재와 세계와의 관계, 현존재가 맺고 있는 세계 내 존재에서의 세계의 관계는 인식론적 관계가 아니라는 거야. 주체 객체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뭐죠? 존재론적 관계를 표명하고 있다 이 말이야. 주체 객체의 관계는 사실은 나중에 여기서 다 밝혀집니다. 인식이라는 개념은 언제나 존재론의 전제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이러한 세계 내 존재의 토대 위에서만 세계 인식이 가능하다는 걸 이제 밝히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주체와 객체가 분리되기 전에 이미 우리는 세계 안에 있음을 전제해야만 주체와 객체의 분리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이러한 인식론, 세계 인식이라고 하는 벨트 에어 캔넨 역시도 언제나 Das Sein bei der Welt, 세계 곁에 있음, 혹은 In der Welt sein, 세계 안에 있음을 존재론적으로 전제할 때에만 주체와 객체의 관계가 확립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존재론적 질문이 없었을 때 주체와 객체의 관계는 끊임없는 환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나머지 더 궁금한 거는 다음 시간에 예도가 하이데거의 사유를 파헤쳐 나갈 때 그때 그죠? 더 깊이 있게 깊이 있게 보다는 요거를 마무리하는 식으로 세계 인식이 왜 한계가 있는지, 왜 존재론적인 이러한 것을 전제해야만 인식이란 개념이 가능한지 그 부분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재밌었죠 여러분. 25번째 강좌 마치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 추스.